그럼 바로 두 번째 세션인 해양 피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실무자 회의에서 한 직원이 이번 행사는 단방향성 강연이 아닌 양방향성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초기 단계의 사업 아이디어를 듣고 선배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이 사업이 실현이 됐을 때 다시 저희 해양산업 르네상스로 돌아오게 만드는 연어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아주 초기 단계의 사업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큰 희망을 준비하면서 하지만 아주 작고 어쩌면 좀 서툴 수 있는 한 예비 창업가분의 피칭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찬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데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정현님의 피칭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외대부고 2학년 신정현입니다. 해양산업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Saver Sea라는 폐기물 링 분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Saver Sea 링 분리기는 해양 쓰레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폐기물을 재료로 해서 해양 생물의 몸에 걸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플라스틱 링을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동물 모양의 제로 웨이스트 링 분리기입니다. 현 상황의 문제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폐기물은 해양 쓰레기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년 4만 톤이 넘는 고기잡이 그물이 바다에 버려집니다.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가 17만 톤에 달하는데 그중에 4만 톤이 버려지는 폐그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폐그물은 해양 산업에 방해가 됩니다. 폐그물이나 로프 등의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는 전체 해상 사고의 13%에 해당하고 이런 형태의 사고는 기관 손상 사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해양 사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폐기물이나 페트병, 플라스틱 링 등의 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경우에는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가서 계속 어획이 되는 유령어업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의도를 하지 않았으나 어구 속에 계속 물고기가 잡히고 이 잡힌 물고기의 득을 보는 사람은 없어지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과 동물 모두 피해를 본다는 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나일론 등으로 제조된 어구가 바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여 해양 생물들이 이를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해양 생물들이 섭취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이 다시 섭취하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사이클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기물에서 또 눈을 돌려서 다른 종류의 해양 쓰레기를 살펴보면 플라스틱 병은 라벨이나 몸체, 링, 그리고 이 모두 소재가 달라서 분리를 해서 버려야 하지만 이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분리 배출 상황과 그리고 링이 그 플라스틱 병에서 빠져서 다른 해양 생물의 몸을 조이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양 쓰레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유령어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폐기물을 재료로 해서 해양 동물의 몸에 걸려 생명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링을 손쉽게 자를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링 분리기를 생산을 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구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현의 첫 단계는 재료 소싱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운송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폐그물 문제가 발생하는 항구 중에 부산항을 선택하였습니다. 지역 파트너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역 파트너와의 협업하에 폐그물을 수집하게 됩니다. 구현의 두 번째 단계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차질이 없도록 그 폐기물을 수거한 뒤에 폐기물에 묻어있는 여러 오염물이나 그 다음에 염분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씻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품 구현의 세 번째 단계는 생산 과정입니다.
그물을 플라스틱 펠릿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파쇄하게 되고, 이때 그물을 파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는 1차 슈레더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린드너 코리아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1차 슈레더인 린드너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물을 파쇄하여서 작은 조각들로 만들면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되고, 이후에 이 파쇄된 조각들을 그물 파쇄 조각들을 공장으로 옮긴 다음에 이를 녹여서 플라스틱 펠릿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사용한 재료를 플라스틱 펠렛으로 전환해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과의 협업을 해서 해당 작업을 진행한 후의 결과물은 새로운 펠릿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해양 생물 중에 가리비를 본뜬 모양의 간단한 CAD 도안을 작성한 후 이런 CAD 도안을 이용을 해서 3D 프린터에 이런 플라스틱 펠렛을 재료로 한 저희 그 Save Our Sea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쇄된 폐기물을 활용한 플라스틱은 결국에는 이 Save Our Sea의 몸체가 되고, 그리고 사용 중에는 빠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제품을 다 사용한 후에는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스테인리스 칼날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Save Our Sea의 몸체에 있는 홈에 스테인리스 칼날을 부착한 후 링 분리기가 완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는 가격 설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비용의 경우에는 3D 프린터의 비용이 고정 비용으로 고려가 되었고, 변동 비용의 경우에는 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칼날이나 폐기물의 전처리 과정이나 아니면 폐기물 운송 과정에서 필요한 돈들이 모두 변동 비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은 25만 원 정도, 개당 변동 비용은 3,800원 정도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손익분기점 그래프를 보시면 개당 10,000원으로 판매했을 시 41개가 판매되었을 때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총 이익이 총 비용을 뛰어넘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비용은 업체에 연락을 해서 알게 된 추정치이고, 또 주 원재료인 그물의 가격이 0원이라는 점에 기반해서 이런 적은 개수에도 41개라는 적은 개수에도 비용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재활용 산업 또한 뭐 옷이나 가방 등의 저희 Save Our Sea와는 다른 종류의 것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슷한 목적이나 비슷한 재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프로젝트로 제작이 되어서 현재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브리오라는 폐기물 재활용 기업이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을 타겟팅하고 있지 않으며, 또 제작하는 물품 또한 젠가나 스케이트보드 등 Save Our Sea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Save Our Sea가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폐기물로 만들어지는 브리오 스케이트보드는 약 22만 원으로 상당히 비싸고, 브리오 젠가와 같은 경우에도 4만 원 정도로 저희 만 원인 그 Save Our Sea의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쓰잘데기 있는 프로젝트라는 링 분리기를 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링 분리기를 제작을 했지만 현재는 판매가 종료되어서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에 관심 있는 수요자들에게 적은 단위 비용을 투자하고도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새로운 아이템이 바로 Save Our Se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 250개의 폐기물 수거 효과가 있습니다. 주별 판매 수량을 25개, 또 달별 판매 수량을 100개로 가정을 했을 때 1년에는 약 1,200개가 팔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유사 펀딩 참가자 수를 참고로 해서 이런 수요자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래서 폐기물 1개로 약 5개의 커터를 제작할 수 있으니 매년 250개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11만 5,200개의 플라스틱 링 분리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인 페트병 소비량이 96개라는 점이랑 매년 1,200명을 타겟팅한다고 가정을 하면 해당 플라스틱 링 분리 증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앞으로의 확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확대입니다.
부산항만큼이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연평도나 포항으로 지역센터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 물품 확대입니다. 처음에는 링 분리기만을 제작을 하겠지만 추후에 환경이 도움이 되는 다른 물품들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직원 고용입니다. 지역 센터별의 직원을 고용을 함으로써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과정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세이버시는 활용하는 재료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세이버시의 목적 자체에 있어서도 모두 건강한 해양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쭉 들으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멋진 피칭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에 계신 세 분의 선배님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중에서 어느 분께서 먼저 피드백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 오종훈 대표님께서 그러면 선배님으로서 네.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발표 들으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했지? 라는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예, 학원만으로도 바쁠 텐데 이런 멋진 피칭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요 사업 이게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이제 폐그물을 수거해서 이제 전처리를 이제 세척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 들어가는 거는 그 비용도 아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업성을 검토를 할 때 있어서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외부에서 하는 걸 아마 고려를 하실 텐데 그럼 수거를 해서 이걸 전처리하는 업체에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사업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 이제 만나보고 한번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일 것 같고 첫 번째는 그래서 혹시 이제 이제 연관돼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그 손익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지 이제 고민하셨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되게 간과된 요소가 이제 예를 들면 고정비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표님도 그렇고 이게 정말 사업체로 가려고 하면은 또 좋은 팀을 구성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어떤 직원들의 이제 고정 비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거 10,000원짜리 40개 팔면은 매출이 40만 원인 거잖아요, 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직원들 이제 급여도 주고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고 그게 내가 잘 되는 거 봤을 때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함부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들게 못하는 요소는 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같이 입체적으로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질문을 드리면은 그 전처리에 대한 비용이랑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풀려고 이제 이 사업을 고민했을 때 좀 고민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염분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보면은 그물을 그냥 세척을 하는데 보통 어부분들이 쓰는 방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수작업으로 이걸 다 씻어내는 게 아니라 초음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전처리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물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인력 측면에 있어서도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조금 더 에코-프렌들리 뭐 그런 기업을 향해서 그런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초음파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좀 환경에 부담이 덜 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선배님의 마지막 한 코멘트 남겨주시죠. 어린 나이에 이런 진짜 그 고민을 하면서 성장하는 건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고민을 해본 사람이랑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가 유행할 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있고 영화 비평가가 있는데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컨텐츠는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은 이걸 만드는 사람의 고민과 그거는 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업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해하려고 또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저는 그 시작점이고 정말 제 나이에는 경험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지점인 것 같은데 정말 응원하고 어떻게 성장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종훈 대표님의 피드백이셨고요. 이제 이희재 대표님 발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꼭 알려줘야겠다 하는 부분부터 좀 피드백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군요. 네. 네. 우선 네, 저도 되게 놀랐고 그리고 이제 이런 폐그물을 활용해서 다시 환경에 다시 이롭게 하는 그런 연속된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한 거를 플러스해서 이제 조금 질문을 드리면 사실 소셜 벤처라는 특성이 결국 이렇게 사실 이게 개당 단가를 10,000원으로 책정을 하셔서 이런 계산들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소비하는 관점이 물론 내가 환경에 이게 이로워라고 하면서 지불하는 비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현실적이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돈 주고 계속해서 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사로 조사하신 그 기업의 경우도 결국 고민했던 부분이 젠가나 스케이트보드 같이 사람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고 좀 더 소비할 것 같은 아이템을 아마도 고민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경쟁사 분석 같은 경우도 왜 그 친구들이 그 아이템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아마도 나중에 이걸 실제로 전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배님으로서 피드백이 아닌 좀 응원의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도 비슷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게 바로 이 아이템이 꼭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아마 전체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뭐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전체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강한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되게 자신 있게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을 또 받고 있는데 한 분이 더 남아 계시죠. 네. 우리 권기성 대표님, 선배님으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피드백부터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나이에 그 환경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환경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저도 뭐 질문이 아니라 피드백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게 경쟁사에서 이제 브레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브레오가 그 아시다시피 파타고니아가 만든 틴쉐드 벤처스에서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브레오가 맨 처음엔 스케이트보드, 뭐 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원재료를 주는 그런 업체로 발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경우도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러한 그물 형태의 리사이클, 업사이클을 한 것을 이제 원재료로 주는 것으로 발전됐는데 왜냐면 플라스틱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 리사이클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리사이클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물을 잘 선택하신 게 그물은 100% 리사이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리사이클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브레오가 이제 그러한 레고 같은 곳에서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바꿨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가 앞에 강의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스파라는 곳이 있어요. 부산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업인데 거기는 이제 효성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이제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효성이랑 또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이나 이 제품을 또 제품으로 했었을 때 인더스트리얼 제로나 아니면 산업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곳이니까 그런 선배님들을 조금 더 만나보시면은 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까지 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권기성 대표님까지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정영 학생에게 정말 여러분 정말 첫 피칭이고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더 장대하게 정말 장성하게 자라서 멋진 창업가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